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방산 무기가 또다시 대형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장갑차인데요. 흔히들 한국에서 만든 장갑차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을 생각하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준비 중인 한국의 장갑차 타이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장갑차는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인데, 지난해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신규 장갑차 사업에 참여해 최종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차의 강국인 독일 라인메탈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레드백의 승리를 점쳤지만 호주에서는 이상할이 많지 독일의 전차를 비교하며 쉽게 한국을 선택하지 않아 애를 먹였습니다. 호주가 누가 봐도 성능이나 가격에서 한국이 우수했지만 독일에서 호주를 상대로 끊임없는 로비를 했다는 게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결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와 치열한 경쟁 끝에 총 129대 3조 원가량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의 석유 부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번 사우디의 장갑차 도입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된다면 호주에 이어 또다시 막대한 수출을 이룰 수 있기에 한화에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내놓은 장갑차는 레드백이 아닌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인데요.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화의 레드백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타이곤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타이곤 역시 준수한 성능을 갖춘 장갑차로 해외에서는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 선정을 위해 한화 에어로에서는 타이곤을 중동 사막에 최적화하기 위해 개량 작업까지 계획 중인데요. 한화에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도입하는 장갑차의 규모가 무려 1000대가 넘기 때문인데요. 규모가 규모인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는 한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유럽의 독일이 참여한다고 했으며 중국 역시 준비 중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유로 무기 금수 조치가 빈번한 유럽의 무기를 선택할 확률은 확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무기는 품질을 장담할 수 없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일례로 사우디에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며 언론에다가 흘린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사우디와 손을 잡고자 갖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중국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투기를 구매할 생각도 없으면서 중국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렇기에 사우디에 신뢰할 만한 성능과 빠른 납기, 유연한 기술 이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대한민국의 타이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국에서 여러 종류의 장갑차를 도입하여 무기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한데요. 사우디에서 모든 장갑차를 교체할 경우 사업 규모가 최대 10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장갑차 사업 수주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K방산의 또 하나의 역사적인 성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사우디가 내건 조건들을 봐야 되는데, 첨단 통신 장비,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의 첨단 기능과 지속적인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 기술 이전 및 현지화 등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장갑차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의 타이곤이 있기에 사우디에서는 선택의 폭을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3세대 차륜형 장갑차로 성능 면에서 사우디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안성맞춤인데요. 타이곤은 전투 중량 21톤에 주행거리 800km, 최고 속도 110km의 수상 최고 속도는 8km이며 최대 탑승 인원은 11명입니다. 또한 등판 능력은 60%이며 방탄 패널이 차량 측면과 탑승칸 바닥 바퀴, 윗부분 구조물, 엔진룸, 차량 전면부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스타나그 레벨 3급의 하부 지뢰 방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8kg의 폭약이 폭발해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며 하부 보호판을 통해 대지뢰 방호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타이어는 주행 환경에 따라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가 적용되어 있고, 런플랫 타이어라 손상돼도 일정 거리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무장으로는 7.62mm 기관총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RCWS는 30mm, 12.7mm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 중 병력들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충격 저감 좌석이 설치되어 있고 상부에 해치가 있어 긴급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갑차가 왜 국내에서는 안 보이는 걸까요? 타이곤은 우리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탈락했기 때문인데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된 장갑차 현지 시험평가에서 타이곤은 미국의 스트라이커 등 여러 경쟁 모델을 제치고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총 10개 후보 모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타이곤은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사우디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타이곤 성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방호력 부분에서 지뢰 및 즉석 폭발 장치로부터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호력을 갖춰야 하는데 중동 지역의 특성상 지뢰 및 IED 공격이 빈번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과 강력한 엔진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거기다 병력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공간을 확장하고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생형 모델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타이곤의 개량형은 사우디의 마음을 녹이기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발표한 비전 2030을 통해 국가 전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왕세자 빈 살만의 지휘 아래 시작된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 산업의 발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부분의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해왔으나 비전 2030을 통해 자국 내에서의 무기 생산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자국산 무기 구매에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위 산업 육성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를 통한 대규모 투자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산업은 방위 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양한 무기 체계의 국산화를 통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의 국산화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요. 현대 무기 체계는 높은 기술력과 오랜 연구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2030년까지 무기 국산화 비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재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한국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타이곤을 비롯해 K방산이 비약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